네, 이번 시간에는 설문 2번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같이 보시게 되면요. 위 용도 지역을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고, 이것은 이제 전용 주거지역으로의 변경 결정을 취소하라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갑소유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것은 바로 현재가 전용주거지역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획 변경 청구권에 대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설문 2번의 경우에서 이제 계획 변경 청구권. 그럼 우선 계획 보장 청구권과 계획 변경 청구권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나서 이와 같은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계획 보장 청구권에 4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계획 보장 청구권, 그리고 이제 계획 변경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계획 보장 청구권에 4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계획 존속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계획 존속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준주거 지역으로의 첫 번째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그대로 존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신뢰를 형성하였다라고 한다면 계획 존속 청구권의 문제로 처리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계획 이행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획 이행 청구권이라는 것은 행정계획이 입안 고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획 집행 청구권이 될 것이고, 행정계획을 그대로 준수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계획 준수 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이행 청구권은 계획 집행 청구권 또는 계획 준수 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다뤄질 수 있겠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계획 존속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따른 적합 원조 등의 계획 경과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 조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상 조치 청구권. 지금 위에 있는 이와 같은 3가지를 우리가 특정 행위 청구권이라고 하고, 이 특정 행위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치 보장을 통한 권리 구제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손해 전보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손해 전보 청구권, 4번째로서 손해 전보 청구권이 있겠고요. 이와 같은 이제 손해 전보 청구권은 위법한 행정 계획에 있어서의 손해 배상 청구권과 손해배상과 적법한 행정 계획에 있어서의 손실 보상 청구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손실 보상 청구권이 바로 협의의 계획 보장 청구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협의의 계획 보장 청구권. 행정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로 인해서 위에 있는 특정 행위 청구권이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곤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손실보상 청구권 정도밖에는 인정될 수 없겠죠. 그 다음 이제 계획 변경 청구권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계획 변경 청구권.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통상 판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계획 변경 청구권을 묻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획 변경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3단계로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획 변경 신청권으로서 신청권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 무하자 재량이사 청구권으로서의 계획 변경 청구권 공권 성립 여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계획 변경 청구권 그 자체로서 행정 개입 청구권, 계획 변경이라는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행정 개입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3단계로 논의가 됩니다. 이건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전부 다 달리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계획 변경 청구권이라는 것이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이 사익 보성을 요구하는 공권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는 책도 있습니다. 박균성 선생님은 공권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이 계획 변경이라는 행위도 그 도시관리 계획 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상 계획 변경 행위 역시도 그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정 처분,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행정 개입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청권이나 공권의 문제로 보게 된다면 굳이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주장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획 변경 청구권 존부에 대한 논의의 실익을 위해서는 행정 개입 청구권의 의미로 계획 변경 청구권을 새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제의 책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을 계획 변경 신청권의 문제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을 어디로 포함을 시키고 있냐면 공제교재 28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계획 보장 청구권의 내용을 계획 존속과 계획 준수 그리고 계획 변경과 경과 조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뭐 손해 정보가 빠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을 여기에는 2.5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계획 보장 청구권의 일종이 바로 계획 변경 청구권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기를 계획 변경 청구권은 계획 보장 청구권과 분리시켜서 구별해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계획 변경 청구권은 신청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개입 청구권의 문제로서 논의할 실익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문 2번에 있는 답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당의 지역을 갑이 토지 취득하고 건축 준비 착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 목적이 되었던 상가 건물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다시금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가 인정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선 계획 변경 청구권의 문제라고 했죠. 그럼 이 3단계 논의를 우리가 이렇게 끌어내는 과정에서 말이죠. 신청권의 문제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권에 대한 문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논의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행정계획의 문제는 결국 전부 다 신뢰보호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이 신청권의 문제이든 아니면 공권에서 사익보호성의 문제이든 그렇지 않고 재량의 영으로 수축과 관련된 행정개입 청구권의 문제이든지 간에 전부 다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과 관련돼서 논의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이 신청권을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판례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례 입장을 보시게 되면 판례는 원칙적 판례와 그리고 예외적 판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획 변경 신청권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원칙적으로 판례는 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신청권이 부정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공권도 성립될 수 없고 공권이 성립될 수 없으면 행정 개입 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판례와 같이 그 신청권을 부정을 하게 되면 공제의 교재와 같이 계획 변경 청구권을 계획 변경 신청권의 문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계획 변경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계획 변경 청구권을 행정 개입 청구권 문제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획 변경 청구권도 인정될 수 없는 동일한 결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청권의 문제가 그 단초가 될 것인데요. 판례는 부정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역 주민 일일이에게 그죠?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그와 같은 계획 변경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안의 7페이지에 있는 판례 보시게 되면 원칙적으로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 등에 있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죠. 주역 주민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없다라고 봤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설문 1번과 관련돼서 봤던 판례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판례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봤었습니다. 그죠? 공적 견해 표명. 판례는 신뢰의 대상은 바로 공적 견해 표명이다 이렇게 봤었고요. 공적 견해 표명. 이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것은 바로 개별적 언동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했죠. 개별적 언동을 요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 언동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일반 처분의 성질을 띈다는 점에 있어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그와 같은 계획 변경이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판례가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가 예외적으로 이 신청권을 인정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적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봤던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걸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상 무엇이요?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자에게 있어서의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판례가 세 번째 판례는요. 문화재 보호법상 보호물이나 아니면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서 신청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보호법상 보호물이나 보호지역이 만약에 보호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보호지역 내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신청권을 또 인정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재 보호법상 보호물이나 보호지역,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이라고 쓸까요?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돼서 그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국토계획법에 그렇게 도시계획 위반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역 주민에게 인정을 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더라도 이와 같은 이제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랑 관련된 거냐면 요건 이제 법규 해석상 신청권 인정한 겁니다. 이건 법규 해석상. 그다음 이제 요거 인정한 것은 이제 조리법상 실내보호 필요성에 기해서 인정한 조리상 신청권입니다. 조리상 신청권.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판례는 바로 뭐냐면 이 첫 번째 요거 판례거든요. 적정통보 폐기물 처리 여파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의 신청권 인정한 판례.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적정통보가 있었습니다. 적정통보가 있었는데 근데 A라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었어야지 비로소 뭐가 가능했냐면 폐기물 처리 허가가 가능해집니다. 폐기물 처리 허가. 처분이죠. 폐기물 처리 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강학상 특허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는 그 성질이 뭡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송 사업 면허는 뭘까요? 전기 항공기 운송 사업 면허는 무엇이고요? 도시가스 사업 허가는 무엇일까요? LPG 충전소 사업 허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택시가 없으면 그리고 버스가 없으면 전기 항공기 운송 사업 면허 비행기가 없으면 그리고 도시가스가 만약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국민의 실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택시든 버스든 항공기든 도시가스든 이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허가의 경우에는 특허에 해당할 텐데요. 폐기물 처리 허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폐기물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쓰레기통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강학상 특허예요. 강학상 특허고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인정되고 특허는 당해 행위의 성질상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겠죠. 그럼 여기에는 이 적정통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적정통보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1, 2, 3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폐기물 처리 허가 처분을 한다. 할 수 있다죠? 재량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요건 1번이 뭐하냐면 폐기물 처리 허가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가 과연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즉 최종적 허가로서 폐기물 처리 허가를 하기 위한 일부 요건에 대한 사전적 심사 및 사전적 확인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적정통보인데 따라서 이것은 단계적 행정결정 중에서 사전 결정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입니다. 사전 결정에 해당한다. 사전 결정입니다. 폐기물 처리 허가에게 있어서 폐기물 처리 허가를 할 때 요건이 1, 2, 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의 요건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사업계획서가 적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 사업계획서는 적정하다라는 적정통보가 나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나머지 요건 2번과 3번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이때 신뢰 보호에 기하여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판례가 보는 거죠. 예, 신뢰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정 통보가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무엇이 인정된다? 법률상 지위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판례가. 법률상 지위가 인정된다. 즉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즉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A로 결정돼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A를 B로 바꾸는 용도 지역 변경 결정이 있는 거죠. 변경 결정이 이렇게 있었다. 이 같은 경우에 다시 A로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느냐? 이때 용도지역 결정이라는 것,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라는 것은 바로 행정계획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판례가 원칙적으로는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용도지역으로 다시 변경해달라고 신청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 건데 무엇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서만큼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기서만큼은 무엇으로? 예, A 지역으로 A라는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변경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봤던 판례입니다. 이러면서 판례는 이렇게 말하죠. 행정계획의 문제니까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이 행정계획에 대한 변경 신청이 거부가 되면 그것은 결국 최종적 허가로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적 허가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다면 이땐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판례는 바로 이쪽의 문제에 해당을 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우리 답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6페이지에서 설문 이해 해결 이와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2번에서 계획보장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다루고 있어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안 써주셔도 됩니다. 지금의 문제는 계획 변경 청구권 문제이기 때문에 계획 보장 청구권에 대한 논의는 생략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계획 보장 청구권에서 이거랑 계획 존속 청구권이랑 밑에 있는 요거랑 계획 변경 청구권이랑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이걸로 논의를 하지 않고 이걸로 논의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은 왜 계획 보장 청구권 내에 포함시켜서 논의하지 않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상황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걸 이제 지우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준주거지역 결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준주거지역 결정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의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말이죠. 이것을 유지해달라라고 해서 얘하고의 두 개의 관계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이건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계획 존속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당초에 자신에게 수익적인 준주거지역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달라, 존속시켜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계획 존속 청구권에 해당할 텐데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이라는 것은 적극적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진을 해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계획 변경 청구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 여기서는요 거꾸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계획 변경 청구권이다. 계획 변경 청구권.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준주거지역을 유지시켜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설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취소하고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계획 변경 청구권에 대한 문제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문제는 항상 계획 변경 청구권으로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 보장 청구권으로서 계획 존속 청구권에 대한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는 부분에서는 출제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상 이걸 일로 돌리나 이걸 일로 내보내나 결국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건 맞는데 계획 변경 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이 계획 보장 청구권 내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충분히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있는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이건 이제 소극적 청구권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유지시켜달라는 것이고 지금의 계획 변경 청구권은요. 앞으로 한 발 더 전진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변경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은 계획 보장 청구권에서 별도로 우리가 구별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밑에 6페이지의 각주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계획 변경 청구권을 광의의 계획 보장 청구권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장태주, 홍정선. 근데 공제에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계획 변경 청구권은 계획이 이미 확정된 기존의 계획에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 구별하여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이건 누구? 박균성 선생님 견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바꿔달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획 변경 청구권을 우리가 구별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6페이지 밑에 계획 보장 청구권 보시게 되면 국민이 구속적 행정계획을 신뢰한 나머지 구속적 행정계획일 때만 논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비구속적 계획은 논의를 하지 않아요. 나머지 자본을 투자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일정한 행위의 착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축 준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폐지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준주거지역 결정이 이제 폐지 변경돼서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에 따라서 상가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었고요. 상대방의 신뢰 보호에 견지해서 갑은 준주거지역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했었을 것입니다. 계획 보장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겠는지 문제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계획 보장 청구권에 대한 문제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런 식의 계획 보장 청구권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행정 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종합성 가변성의 특징으로 인해서 이거는 뭐 사실상 인정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협의의 계획보장 청구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나마 이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걸 협의의 계획보장 청구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정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은 계획 존속과 계획 이행 대상 조치와 손해 전보 청구권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 기존의 준주거 지역 상태를 유지 존속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계획 존속 청구권이 문제될 수도 있다. 계획 보장 청구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로 논의를 한다면 이쪽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일로 논의를 한다면. 그러나 현재 묻고 있는 것은 계획 변경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효과는 결국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계획 변경 청구권에 대한 논의로서 가름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제가 계획 변경 청구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계획 변경 청구권에 이제 정의를 들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밑에 양가로 2번에서 계획 변경 신청권,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서 계획 변경 청구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계획 변경 신청권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계획 변경 청구권에 대한 문제로 제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이걸 이제 첫 번째 논의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의로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선 판례는 이 신청권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방금 본 세 가지 경우만 인정을 하고 있죠. 정작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있어서 결정적인 노드가 어디가 되고 있냐면 여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청권 문제에 좀 한번 집중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또한 우리가 앞에서 공권은 성립된다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권에 대한 논의는 살짝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연결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추가를 시켜준다면 계획 변경 청구권 인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두 개를 묶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 신청권 보시게 되면요. 판례가 아까 봤던 대로 지역 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정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밑에 있는 판례가 바로 뭐냐면 그 판례가 바로 이 판례예요. 첫 번째 판례. 적정 통보를 받고 폐기물 처리 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지위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비록 행정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용도지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 판례 말하는 것이고요. 판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일정한 행정처분이 바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분 말하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처분. 그 다음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법률상 지위 밑줄 그시고 이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는 이유는 바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대한 사전 결정으로서 적정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상 지위 밑줄 그시고 적정 통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거기에 근거해서 법률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니까 이 법률상 지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무엇을 인정할 수 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거부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이 중간에 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까 그 그림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한 거부죠. A지역하고 B지역 이렇게 잡아놨었습니다. 여러분 필기하셨죠? 거기서 B지역으로 바꿨단 말이죠. 이때 A지역으로 다시 바꾸지 않으면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때 A지역이라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것이 거부된다면 어떻게 돼요? B지역 상태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 이게 뭐예요? 행정계획 쪽에 있어서의 거부죠.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당행정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된 경우 호서 밑줄 그시고요. 처분 자체를 거부. 이건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거부를 말하는 거겠죠.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거부 하는 결과로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면 예외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에 있어서의 신청권이 아니라 중간에 뭐요? 용도지역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한 거부에 있어서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밑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 신청권은 계획 변경 청구권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신청권이에요. 알겠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신청권. 어느 쪽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다음 이제 양가로 3번에서 계획 변경 청구권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권 논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공권. 계획 변경 청구권은 공권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권의 일종이다 박균 선생님도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계획 변경 청구권을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어요? 예전에 다 했던 얘기들인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이와 같은 공권은 그것이 수익적 처분이냐 아니면 침익적 처분이냐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수익적 처분에 대한 공권은 이행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침익적 처분에 대한 공권은 바로 방어권을 말하는 것이다. 해서 침익적 처분에 대한 공권은 이제 방어권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적 처분에 대한 공권은 바로 이행 청구권이다. 이행 청구권이다. 이렇게 봤었고 그다음에 그 효과에 따라서 효과를 가지고 봤을 때 그것이 이제 기속행위 기속행위에 대한 공권은 바로 실체법적 공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량행위에 대한 공권은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여기에 있어서 이행 청구권하고 이 실체법적 공권이 이게 이제 결합이 되게 되면 이거 두 개가 결합이 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무적의 메칸더 V 행정개입 청구권, 그죠? 행정개입 청구권, 이게 나올 수 있죠? 행정개입 청구권이 된다. 그렇다면 이 행정개입 청구권은 뭐예요? 2 곱하기 2에 있어서 4분의 1로서 공권의 일종이죠? 공권의 일종이죠. 그래서 계획 변경 청구권은 바로 행정 개입 청구권이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은 공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먼저 공권부터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그 논의가 바로 방금 전에 이제 신청권 얘기를 꺼냈고 이제 공권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7페이지 이제 중간에 사안의 경우 잠깐만 보시게 되면요. 자기 소유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다시 준주거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가 인정되는 바 조리상 이와 같은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위에서 우리가 공권 성립을 시켰어요. 공권 성립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미 인정되면 신청권 인정되겠습니까? 어때요? 행정 개입 청구권 인정되면 공권이 인정되나요? 그렇죠. 행정 개입 청구권 인정되면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까? 그렇죠. 공권이 성립되면은 신청권 인정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을 풀다가 설문 1번에서 이미 뭐 개선명령 발동 청구권이나 이런 식의 행정개입청권 인정된다 논의를 끝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송상 수단으로서 거부처분 취소 이런 식의 논의를 할 때 신청권 논의가 필요해지면 앞에서 행정개입청권 인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박정훈 교수님 방식입니다. 이게 인정되면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얘기하듯 이것도 가능하겠죠. 앞에서 우리 공권 성립시켰기 때문에 공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조리상 신청권이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처리하고 이거 논의를 마친 거예요. 그렇죠? 요걸 마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걸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계획변경청구권은 공권의 일종이다라고 하면서 공권으로 연결을 시켰고요. 연결을 시킨 다음에 앞에서 공권이 성립된다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 밑줄 그시고 여기에 근거해서 공권 성립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립은 되는데 이 공권은 무슨 공권이냐면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이다 이거죠. 요거 이제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이다. 이게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이 이제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이 필요하죠. 우리 앞 시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재량을 0으로 수축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찰 자격 영역에서 조리법상 안전확보 자기 의무 논의를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조리상 신뢰보호 필요성 논의를 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리상 안전확보 자기 의무 논의할 때는 중동고충국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0으로 수축시킨다고 했고요. 여기서 조리상 신뢰보호 필요성을 가지고 0으로 수축시킬 때는 뭘 이용할까요? 사익이 공익보다 월등히 크다 이걸 이용해요. 월등히 크다. 즉 실외 이익이 지금 이와 같은 침입적 처분을 하는 그 공익보다 월등히 크다 해버리게 되면 재량은 0으로 수축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 우선 이제 공권은 성립이 되는데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이다. 7페이지 맨 밑에 예외적으로 이와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라는 특정 행위 밑줄 그시고 이게 뭐예요? 특정 처분입니다. 지금 왜? 여기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체가 처분이기 때문에 특정 행위는 이제 특정 처분되고 특정 처분돼 버리게 되면 계획변경 청구권은 행정 개입 청구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계획변경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도시관리계획의 존속의 필요성에 비해서 그 신뢰 이익이 굉장히 크다. 계획 변경 이익이 굉장히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속의 필요성? 계획 존속 청구권의 측면에 있어서의 존속의 필요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의 존속의 필요성이에요. 이것의 존속의 필요성. 그쵸? 계획 존속 청구권은, 갑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존속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 청구권으로서 계획 변경 청구권을 이렇게 넘어오시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이거 두 개의 관계에서 존속은 무엇을 존속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존속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존속시키는 건데, 이걸 존속시키는 걸 갑이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걸 다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로 가게 되면요. 이 존속은 무엇의 문제가 되나요? 존속은 사익의 문제가 돼요. 그렇죠? 사익의 문제로. 이거 두 개에 있어서는요. 여기서의 존속은 무엇의 문제가 되나요? 존속은 이건 공익의 문제가 됩니다. 공익의 문제가. 그렇죠? 그러면 존속 청구권에 있어서 이걸로 바꾼 건 뭐예요? 변경. 변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익. 이게 공익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계획 변경 청구권은 사인이 변경을 요구하는 거니까 여기선 변경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계획 존속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것이 이것보다 월등히 커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커야 되는 것이고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으로서의 사익 신뢰 이익이 이것보다 월등히 커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존속의 필요성보다 변경의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지금은요. 전용주거지역 결정 이것의 존속의 필요성에 비해서 이게 바로 공익이죠. 공익보다 월등히 뭐가 커? 계획 변경의 이익, 사익이 큰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설문에 따르게 되면 상가 건물 건축 행위를 허가하겠다는 당에 확약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한테 상가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해줄게. 라고 약속한 적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명시적인 확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얘는 지금 뭘 신뢰한 거예요?
그냥 준주거 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 그것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지금 갑의 신뢰 이익이 그만큼 고도화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게 더 크다고 봐요? 행정계획은 항상 공익이 더 커요. 행정계획은 지금은 이게 더 크다라고 볼 것이어서 뭐는 불가능하다? 재량의 영울의 수축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제 이거 다 지워버리고 지금 계획 변경 청구권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계획 변경 청구권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가 이제 3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신청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하자 재량의사 청구권으로서 이 공권, 공권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변경 청구권이라는 행정 개입 청구권, 이렇게 3단계로 갔는데, 학설에 따를 때하고 판례에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판례에 따를 때, 그 다음에 학설에 따를 때,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판례는 계획 변경 신청권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이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인정이 될 수 없다. 결론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학설에 따르게 되면 준주거지역 결정에 대한 신뢰도 가능해요. 선행 조치 안에는 개별적 언동을 반드시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리법상 신뢰보호 필요성에 기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했죠? 인정되고 앞에서 공권 성립시킬 때 역시 조리상 신뢰보호 필요성에 기초해서 사익보호성 인정시켰죠? 인정되는데 무엇은 불가능하다? 재량의 0으로 수축까지는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은 똑같은데 가는 지금 루트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8페이지 맨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판례에 의하게 되면 당해 지역 내 토지 소유권 취득한 자 등에게 용도 지역을 종류와 같이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거나 전용 주거지역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부터 안 된다? 이거부터 안 된다. 판례에 따르면 이거부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제의 답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286페이지 보시고요. 286페이지 문제 소재 보시게 되면은 두 번째 줄에서 계획 보장 청구권 가운데 특히 계획 변경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한 거야? 공제에는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계획 변경 청구권의 논의로 들어간 거는 우리랑 똑같은데 이것이 계획 보장 청구권의 일종이다라고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 우리 답안에서 각주 3번 봤었어요. 3번에서 적극적 변경 청구권이기 때문에 보장 청구권과 구별하여 논의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박균성 교수님 견해를 따르도록 한다고 했었고요. 6페이지에 있었던 각주 3번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각주 3번. 그 다음에 계획 보장 청구권 보시게 되면 이제 정의 써줬고요. 여기서 지금 존속, 준수, 변경, 그 다음에 경과 조치한 다음에 뭐 없어요? 손해 전보 청구권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거기 계획 보장 청구권 한번 보세요. 의 보시면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 및 그 내용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계획의 존속이나 준수, 경과 조치를 구하거나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는데 거기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 밑줄 그어보시게 되면 이게 뭐에 해당하나요? 손해정보 청구권 이거에 해당하죠. 이거에 해당하죠. 가끔 이제 책에 따르게 되면요. 여기서 이거를 포함 안 시키고 그냥 이것을 손실보상 청구권 이걸로만 보는 책들도 가끔 있어요. 왜? 행정계획이 위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죠. 그런데 다수설은 이제 이거 포함시켜 논의합니다. 이 공제의 책은 지금 손실보상 논의만 했지 손해배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건 없고 이것만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암만 그렇다 할지라도 계획보장 청구권에 있어서 반가로 5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반가로 5번에 손해전보 청구권이든 손실보상 청구권이든 하나 더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가 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존속 청구권 됐는데 준수 청구권 밑에 한번 보세요. 계획의 준수 및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수와 이행은 사실 이행이 준수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행이 준수보다 넓고 준수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준수 및 집행으로 바꾸세요. 준수 및 집행, 집행이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계획 준수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준수는 사람 이름이고 계획 이행 청구권이에요. 이행 청구권. 알겠죠? 계획 이행 청구권. 그 다음에 밑에 계획 변경 폐지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변경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변경과 그 다음에 재변경과 그 다음에
폐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변경이에요. 이 폐지를 왜 따로 써주냐 이거죠. 그럼 이것도 따로 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폐지 지워버리세요. 계획 변경 청구권이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행정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구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신청 지워버리세요.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신청권이죠. 신청권이고 이거는 예, 지금 이제 왜냐면 그 밑에 보시면요. 계획 보장 청구권으로서 계획 변경 청구권 인정 여부라고 되어 있는 데서 지금 공제책은 뭐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이 계획 변경 청구권을 이걸로 보고 있어요. 이걸로 신청권으로. 이걸로 보고 있다 보니까 위에서 계획 변경 폐지 청구권 설명할 때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고 있는데 예, 신청권 문제를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나눠갖고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신청권은 그냥 신청권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서 신청 지워버리고 청구로 바꿔주시고요. 청구로. 그 다음에 계획 보장 청구로서 계획 변경 청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걸 인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공제책이 이거 청구권 신청권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계획 변경 청구권을 보장 청구권을 분리시키는 게 맞고요. 그럼 청구권은 신청권이 아니라 공권 또는 행정 개입 청구권의 문제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거기 학설 보시게 되면요. 학설. 예, 대체적으로 행정계획의 속성이 가변성, 유연성,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학설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학설이 있다, 이런 학설이 있다 이렇게 소개할 거 아니면 학설이라는 목차를 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의 내용이면 문제점에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문제점에. 그 다음 판례. 판례를 보시면 구도시계획법과 관련돼서 도시계획법상 주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장기 종합성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죠? 그렇죠? 어떤 표현이 나와야 돼요? 없어졌군요. 예, 주민 개개인에게 일일이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 개개인에게 일일이 이런 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해서 판례 지금 수많은 판례가 있어요. 다 똑같은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 표현을 정확히 집어넣어 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 추상적이고요. 그다음 다만 계획 신청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해서 사전 적정 통보를 받은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거부하는 뭐예요?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거부 밑줄 그시고 거부하는 결과에서 거부 밑줄 그시고 뭐라고? 최종적 허가의 거부로 의제되는 경우예요. 최종적 허가의 거부. 그러니까 행정계획의 변경 신청 거부가 그 행정계획이 아닌 다른 최종적 허가의 변경 거부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행정계획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이거죠. 더 이상 행정계획 거부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업 허가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으면 행정계획 변경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요. 왜? 더 이상은 행정계획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 허가 거부니까. 예,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판례 말하는 것이고요. 287페이지 판례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예, 조리상 권리로서 계획 변경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된다고 아니에요. 이 판례는 계획 변경 신청권 판례입니다. 신청권 판례. 청구권 지워버리시고 신청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검토. 예, 행정계획에는 목표를 향한 광범위한 계획지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 차원에서는 이와 같은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청구권이 인정 안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 부분은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신청권을. 그런데 지금 공제책은 판례랑 똑같이 보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판례처럼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주는 언동,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개별적 요소를 요구하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 봐서 그래서 신청권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인지 예? 왜 인정 못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공제책은 신뢰보원책 얘기할 때 지금까지 선행조치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학설에 따라 선행조치로 처리했다면 지금 신뢰를 주는 대상 언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조리법 적용시킬 수 있고요. 신청권은 당연히 인정될 수 있어요. 심지어 공권까지 사익보상까지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일관된 논리가 아니죠, 지금 현재. 그 이유가 없어요. 안 된다고 하려면 왜 안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가변성, 종합성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문제를 지금 출제한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가변성, 종합성 때문에 아주 그냥 무던하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거면 논점이 없잖아요, 논점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재미도 없고 득점에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 계획변경 청구권과 계획보장 청구권은 분리시켜서 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밑에 287페이지 소결에서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갑의 요구는 일반적 차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변경 청구권을 인정한 최근 판례 태도에 비춰보더라도 이와 같은 어떠한 행정처분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를 인정 안 할 거면요. 이거 인정 안 되니까 이것도 인정 안 돼.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면요. 설문 1번에서 원고 적격은 어떻게 인정시켰습니까? 도대체. 공권이 성립이 안 되는데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으로서 공권이 있어야지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데 앞에서 원고 적격은 인정된다고 해놓고 나서 여기 와서 신청권조차 없고 공권 당연히 인정 안 된다라고 처리하면 설문 1번과 설문 2번의 논리 충돌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뭔가 한쪽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너무 무던하게 집어넣어놨는데 지금 사례를 풀 때는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에서 앞에서 원고 적격 인정시킬 거면 여기서 신청권 인정시키시고 물론 계획변경 청구권 신청권의 문제로 처리하실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이걸로 볼 거라고 한다면 원고 적격 인정시켰으면 신청권이 있다. 그 계획변경 청구권이 있다라고 끝내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거 깰 거면 앞에서 원고 적격도 깨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맞겠죠? 행정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교과서에 따라서 너무나 달리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행정법에 있어서 행정계획 출제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것이고요. 그 다음 혹시라도 출제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문제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다면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니까 행정계획에 대한 학습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례 8번 행정계획과 관련된 논의들을 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